예, 녹화 누르고 인사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지금 내일 아침은 영하 8도, 영하 9도. 꽃샘 추위가 상당히 심합니다. 요런 날씨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래요. 진짜로. 오늘 매매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나와줬네요. 일단 어제 파동상 ABC로 봤다. 그렇게 보고 ABC면은 상방이 맞는다. 그래서 선지 기준으로 이 자리가 아마 요 위에가 262가 하나 있죠. 어쨌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더불어 오늘은 어제 그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리고 넘긴 추세 지지받는 모습과 그 다음에 추세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 드렸었죠. 추세대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일단 움직여 줬네요. 요만큼이 딱 38이 눌림이에요. 이평선상 30분상 22평 지지받았고, 그리고 종가에 살짝 올려놨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그럼 보통 모자르잖아요. 그쵸? 이게 보통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모자르죠. 그러면 내일 추가로 연장이 나와서 한 번 더 올라가 줄지,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쯤으로 미국장이라든지 고점 징후, 사실 고점 징후가 안 나타났거든요. 고점 징후 나오면서 꺾일지, 내일과 모레 요번주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선물 차트로 보는 것이 상당히 더 분봉으로 그냥 볼게요. 어제 지지선 그어놨던 거는 추세대 선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추세대 선인데 그 자리를 아침에 요거 타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전고를 돌파를 했습니다. 밑으로 262만 이탈 안 시키면 상방 봐도 된다는 얘기 드렸었고, 장대 양봉을 하나 쫙 뽑아 올렸어요. 그쵸? 역시 선지도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38이 지지를 받고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선이 하나 또 있죠? 그죠? 그 자리 지지를 받고 여기 걸렸습니다. 정확히 걸려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의 조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고점을 돌파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예요. 이 파동을 이렇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합시다.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조정파 ABC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짧아요. 미달로에서 이렇게 해서 빠지느냐, 아니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가 이제 내일 정해지겠죠. 미국장은 하루 쉬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몇 분 안 남았네요. 잠시 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일단 출발은 상승 출발할 걸로 보여져요. 유럽 같은 경우 독일과 프랑스 1%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오늘 좀 꽤 많이 빠졌습니다. 1.89%, 1.6% 빠졌네요. 1.6% 빠졌는데, 중국은 그 부동산 그 대규모 규제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마크 피버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의해라 라는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응? 옐로가 뭘 잘해? 갑자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장은 그 큰 움직임은 사실 없었지만 고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시키질 못하고 아주 재밌는 장중에 아래 위로 흐름을 다 줬어요. 사실상 다 줬습니다. 간단하게 내일 이 저점을 이탈을 시키는지, 이거를 깨고 이탈을 시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62 깨면 하방 보시면 되고, 요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고점 돌파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264.5 부근 자리는 그 전에 여기 저점 나왔죠. 264.5 부근 자리 1차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요 크기 얼추 비슷한 자리고, 두 번째는 265.8 부근 정도 자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좌측에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23일날 고점, 1월 23일 고점과 저항이 겹치는 자리가 되고 반등할 수 있는 618 자리 마무리 자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위로 가게 되면은 여기를 뚫게 되면은 거기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차하면은 사실상 돌파 못하고 밀려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지 않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에서 고점 징후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고점 징후 흔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고점 징후가 뭐가 있을까요? 고점 징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고점 징후가 뭐가 있지? 전혀 고점 징후가 안 보였다. 오늘도 사실상 장중에 이렇게 밀리고 해도 고점 징후가 없어요. 쌍봉도 하나 있고 또 초코도 서고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징후란 거는 많죠. 일단 기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곰바리가 얘기했던 쌍봉, 그 다음에 쓰리봉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파동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가 쓰리봉이고 웃음보살 뭐 이상한 글을 써놨어. 외계어를 썼는데 파동상으로는 뭐예요? 파동상으로는 다이애고널. 오케이, 공부 좀 했구나. 다이애고널 형태가 나와야 된다. 예. 근데 그런 징후가 안 나왔어요. 하나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미국장 상승 출발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시작했나요? 시작했군요.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장이 오늘 내일 중으로 고점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코스피 200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확대 좀 할게요. 확대를 하지만 똑같은 흐름이에요. 고점을 높여놨었고 이 새롭게 지지선 그어놓은데 지지받으면서 38이 눌림 받고 그 다음에 이 저항 걸린 상태에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참 메이저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재밌어요. 이 상태에서는 바로 뺄 수도 있어요. 바로 빼도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조건은 어제의 저점을 깨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방으로 가기 위해선 어제 저점을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위로도 열려 있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기왕 여는 김에 다우하고 S&P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 차트부터 볼게요. 자, 요건 20분 늦은 차트입니다. 20분 늦은 차트인데 이 상단 지지선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깨고 내려와야 돼요. 예측은 지금 전고 역사적인 고점 자리가 어디에요? 아직도 남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14,198인데 지금 현재 13,982. 그럼 몇 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렴 상태로 사실상 그 전에 예측을 했던 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고널로 마감이 되느냐 했더니 이탈하는 척 했지만 저점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재차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역사적인 고점 자리 198, 14,198이 이제 얼마 곧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갈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서 1920년인가요? 그때부터의 차트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다우는 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뭐 그때 가서 확인이 되겠지만, 자, 다우 파동 볼까요? 어디 갔노? 다우 대파동. 잠시만 이미지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여기 있네. 열려라 참깨. 자, 요게 연도로 보면은 이거 확대 좀 해야 되겠구나. 확대 좀 하겠습니다. 1900
1900년부터예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1900년부터. 우리는 존재하기도 전이죠. 그런 이 상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의 모습 봅시다. 자, 꼬다리 현재의 모습 어때요?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14,000, 13,900, 14,0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쓰리봉 형태라는 모습 만들어졌어요. 쓰리봉 형태. 물론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는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차트 좀 전에 요 주봉 볼까요? 주봉 보면은 지지선이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죠? 지지선, 이게 추세대 하단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렇게 하나 그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봉상에서 지금 마무리 파동을 만들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이제 분봉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되겠는데, 사실상 다우 차트를 보니까 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안착시키지 못한다면은 쓰리봉의 형태를 만든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요것 말고 S&P 500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어 놓을게요. S&P 500은 1960년도부터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자, 요것도 이미지 사이즈 좀 키우겠습니다. 얘네는 1960년부터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15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520 라인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비슷합니다. 완전하게 고점을 뚫고 안착시키지 못한다면은 쓰리봉의 모습을 만들어 놓게 된다.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자리다라는 얘기 드렸고, 대파동상 5파동, 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어렵게 무슨 복잡한 파동 얘기하지 말고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상 전부 5파동이 진행 중인 자리이다.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 찍고 꼬다리 찍고서 바로 그냥 급락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행보에 시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파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간 파동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시간 파동이라는 게 있어서 흔하게 그냥 뭐 시간 조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좀 더 큰 하락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014년도 진입을 했을 때 하락폭이 좀 큰 게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하되 단정은 짓지 말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S&P 500 차트예요. S&P 500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상에 요거 이제 20분 늦으니까 현재는 1522, 제가 얘기 드리는 라인이 있습니다. 1515를 깨야만 된다. 일단 상단은 넘어섰습니다. 상단 넘어섰고, 커다랗게도 큰 흐름상으로도 지금 요거는 자체가 지금 다이애고널 형태가 맞아요. 슈팅이 조금 나왔을 뿐이고, 그래서 그 고점이 예측상으로는 단기적으로 고점 형태 징후는 조만간 곧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분봉입니다. 30분봉인데 30분봉상 짧은 다이애고널 형태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자리 1522로까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1524.5 고점을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가 중요해요. 일단 넘었다가 이 상단선까지 헤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차라리. 그리고 나서 꺾였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하락을 깨기 위해선 1495를 깨야 된다. 깨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요 1515, 1514 라인을 이탈시켜야 돼요. 그 자리는 이제 조금 높아졌죠. 지지선이 높아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 예상은 다우든 S&P든 음봉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케이?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상승 출발하더라도 음봉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번 주에 중요한 그 이정표들 어제 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출구 전략 기사들 나오는 거 보셨죠? 출구 전략. 다시 뭐 불붙은 출구 전략 논쟁이다. 뭐 이런 기사들 제목이 있고, 또 지금 하원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25일까지 휴가예요. 휴가. 그래서 아침에 외신 아침이란다 참. 맨날 아침에 보던 생각해갖고 저녁에 외신 보니까 하원 의장도 골프 치러 가고 오바마는 또 누구예요? 저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 쳤다고 또 뭐 입방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골프 좀 치면 어때? 그래서 25일 전까지는 커다란 어떤 이슈가 없을 것이다. 25일부터 열리는 하원의 뭐예요? 시퀘스터가 타결이 돼야 됩니다. 시퀘스터. 요거 타결 안 되면은 충격이 클 거다. 충격이 클 거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버냉키는 양적 완화를 지속할 의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버냉키는 양적 완화 지속.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버냉키가. 돈줄을 쥐고 있는 버냉키는 지속할 방침을 갖고 있지만 그 FOMC 회의록이 25일날 목요일날 나온다 그랬죠? 예,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덮으려고 저 박시우 건이랑 터트린 거니까. 박시우는 불쌍해. 의도적인 겁니다. 요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녹화되는 거니까 함부로 얘기 못 드리는데 의도적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의도적. 멀꾸만 박시우가 멍청하게 당했을 뿐이에요. 자,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자, 버냉키 얘기 마저 할게요. 자, FOMC 회의록이 목요일날 나와요. 거기에서 매파와 비둘기파 얘기. 매파에서는 특히 어떤 얘기? 출구 전략 얘기하는 게 매파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매파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출구 전략 얘기하는 쪽이. 어느 쪽이죠? 떨린디 매파. 다른 분들은 그렇죠. 매파죠. 매파죠. 매파에서는 올해 안으로 2013년 올해 안으로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출구 전략을 끝내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각한 혈세를 투입해야 될 것이다. 무려 내년부터는 출구 전략이 미뤄질 경우에는 매년 500억 달러를 이자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미국의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이는 금액, 그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많다. 결국에는 혈세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약 5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FRB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준비하고 있는 지급준비 있죠. 지급준비금은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량 된다고 합니다. 1조 6천억 달러 그 정도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양적 완화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는 이 지불해야 할 돈이 500억 달러 뿐이 아니라 2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기준금리를 현재 0.25%잖아요. 올려야만 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실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FOMC 내용 중에서 요런 사항이 매파 발언이 좀 목소리가 컸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지금 추측 보도니까 목소리가 커졌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총선 얘기 드렸죠. 베를루스코니가 연정해갖고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가 당선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탈리아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구제금융으로 가버리는 길, 지름길. 참 해석하기 참 좋아요. 그죠? 이탈리아가 베를루스코니가 당선돼버리면은 다 포기해버리고 구제금융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매를 빨리 맞는 경우 아주 좋은 경우다. 이렇게도 얘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있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차트는 먼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유가 뉴스로 나와요. 이유가 뉴스로 나옵니다. 유달도 보셔야죠. 당연히 유달도 봐야 되고, 유달은 제가 그 이전에도 한 번씩 언급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다우가 오늘 이후로 고점 징후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 이틀, 빠르면 하루 이틀 2, 3일 내로 큰 폭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월요일 하루 다우 쉬는 거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미처 못해서 그 며칠 안에가 이제 뭐 조금 며칠 더 연장이 됐을 뿐인데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대비를 좀 하자라는 거고, 여기서 오늘 만약에 26이 지키는 거 보고 상방 배팅 하신 분들은 264까지는 최소한, 제가 어제 얘기 드렸었죠. 264.5에서 보이는 자리가 265.8 정도까지 보인다 라고 얘기 드렸고, 우리 종지상으로는 2000 전후 자리가 될 것이다. 근데 오늘 264.1까지 갔다가 되밀렸습니다. 도로 반납을 했어요. 어쨌든 261을 깨트리지 않았을까. 상방으로 최소한 뭐 2포인트를 다 채워 먹진 못하더라도 1포인트 반은 먹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고, 내일은 이 고점을 돌파하냐 아니면 이 지지선과 새롭게 그어진 지지선과 261을 깨느냐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하락은 이 저점을 이탈시켜야만 돼요. 본격적인 하락은 이걸 깨야만 됩니다. 하지만 선침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264.5 어제 고점, 간단하게 오늘 고점 넘어서는가 보고, 이 자리 넘어서면은 편안하게 265 근처까지 열어두는 게 차라리 편해요. 61.8% 부근까지 열어두는 게 차라리 편하다. 조금 확인 매매 들어가려면 추세 이탈하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되고, 좀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걸리는 자리가 대체적으로 어디라 그랬어요? 종지상으로 2000 전후입니다. 종지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는 여기 걸리는 자리도 있고, 여기도 걸리고, 피보나치 618 자리이기도 하고, 618은 제가 뭐라 그랬죠? 자르는 한이 있어도 배팅을 하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벤트는 매일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다가.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들, FOMC 회의록 결과, 그 다음에 PMI 발표가 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록 내용, 매파와 비둘기파의 발언이 어땠는지 그거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그 다우도 크게 갈 자리가 안 되고 크게 밀릴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그 강보합에서 0.13% 정도 올라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어디에요? 그리스는 또 내일 또 총파업 들어간다 그러네. 이탈리아, 그리스, 유럽 쪽 얘기가 또 한번 잠시 묻어두자라고 했던 유럽 쪽 얘기, 이탈리아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뉴스에 자주 들락거릴 겁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총선에서 조기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은 유럽 쪽 리스크가 다시 한번 우리 뉴스에 자주 들락거릴 거고, 차트 만들어지면서 이후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저 25일날 당선인 저 뭐예요? 취임식 있죠?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가장 큽니다. 외인들이 하루 쉬다 보니까 우리 장을 선물로 가지고 놀고, 중국계 자금이 좀 들어온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유럽 쪽은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FOMC 회의록이 중요하고, 어제 드라기 연설에서 역시 엔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 드라기 연설 내용 그 원문
제가 어제 링크 올려드렸었죠. 그거 해석을 제가 꼬부란 글씨 잘 몰라갖고 해석하실 분들은 보셔서 해석하시면 되고, 그거 덮으려 그랬거죠. 그 얘기 조심하라니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인데,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말 못해요. 자, 어쨌든 오늘 외인들의 소폭 매수세가 있었죠. 선물도 금액으로 2천억 정도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비싸게 팔기 위한 뱅가드 물량 요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뱅가드 물량 요즘 소강 상태 안 나오고 있다. 그러건 비싸게 쳐 올려서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지껏 나왔던 게 수요일날 많이 나왔어요. 목요일날 뱅가드 물량들이 특히 수요일날 많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왔던 날짜를 체크해보면은, 그쵸? 세모시하고인 거는 사실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삼전자가 150만원 확실하게 안착을 지금 계속 못 시키고 요렇게 오늘 좀 꺾이는 모습, 분봉상 꺾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대응 잘 하시고, 야금야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 어딘지 잘 보시면서 조금씩 물량을 팔아 먹으셨으면 좋겠고, 개별주 위주로 계속 보실 수밖에 없어요. 실적. 그 다음에 상패 시즌 돌아왔습니다. 상패 조심하시고, 계속 5년 연속 적자 기업들 나오고 있죠. 그런 애들 피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애들, 그 다음에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렛인지 뭔지 그거 관련해서 움직임 있을 거고, OLED TV 관련해서 체크를 계속 해봐라. 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향후 5년 동안 300%의 신장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에 요번 주 내로는 고점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크고 그 하락폭이 개인적으로는 지난 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큰 하락이 나올 때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후나 내년 상반기쯤 되면서부터 큰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하락에 배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먹죠. 사실상 여기에서 상방 배팅하신 분 계시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거 얼마나 먹어요. 꽤 많이 먹는 거지. 예측한 대로 지난번에 우리 레인저 중에 245에서 배팅하고 여기까지 다 먹은 친구 있어요. 270에서까지 이거 다 먹은 친구 있어요. 진짜 제대로 먹은 거죠. 제대로. 지금도 여기서 배팅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제가 장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 얼만큼 많이 먹은 거예요. 245에서 270까지니까 몇 포인트 먹은 거지? 270, 245, 25포인트 먹었네. 와, 제대로 먹었다. 그래, 딸기. 예, 그게 추세를 익히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추세 익히면 가능해요. 늘상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자, 요렇게 보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그어진 것들 신경 쓰시지 말고, 하락 추세라는 게 형성이 돼요.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또 지금 상승.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락하던 추세가 벗어나는 시점, 이 자리가 상승 배팅하는 자리고, 상승하던 추세가 꺾이는 시점, 이 자리가 하락 배팅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락하던 추세가 벗어난 시점이 상승을 했으니까 요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하락 배팅 자리입니다. 꺾이기 전까지는, 이 반등하던 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분할로 매도를 야금야금 하면서 챙겨가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 그게 확인 매매예요. 확인 매매. 꺾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확인 매매입니다. 오케이. 자, 분봉상 좌측 어깨가 여기에요. 이제 여기가 대가리가 됐고, 그러면 내일 최소한 좌측 어깨 이상은 뚫고 올라가야 되고 고점을 넘어야만 원했던 원래대로
기대했던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파동은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봤다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연장 파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ABC 지그재그 하락 나오고 연장 파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가장 알기 쉬운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추세를 넘기는 시점부터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3파가 가장 컸죠. 1대 1점 몇 가지 나왔다고 제가 엊그제 얘기 드렸죠. 그러면 요 상승폭은 최소한 요것과 같은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달로 끝나느냐, 그건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모레 중으로. 아니면 연장으로 해갖고 한 번 더 연장이 나오면 세게 나와요. 세게 나옵니다. 연장 파동은 늘. 위에까지 가느냐가 요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배팅 하신 분들은 일부 챙기셨다면은 나머지는 좀 보유를 더 하셔야 되고, 하방 배팅 하실 분들은 발만 담그는 정도, 그냥 발만, 떡밥, 미끼 요런 것들만, 전초병 요 정도만 지금 던져 놓으셔라. 현재는 아직까지는 전초병, 척후병, 말 많네. 그 정도로만 던져 놓으십시오. 아직 고점 징후가 안 나왔습니다. 오케이? 고점 징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수상으로는 265 근처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방 배팅을 준비를 해서 먹어야죠. 챙겨 먹어야죠. 요 정도만 하고 시황방송은 녹화 종료해도 되겠죠?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요 정도에서 종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그 FMC 회의록 목요일날 나온다는 거 필히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PMI 지수 나오면서도 장중에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네.